네. 이제 에이미 나카이는 했으니까 이제 신지아를 해야 되는데, 아, 음, 한번 또 시작해 봅시다. 일단 3차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 계속 3차 그랑프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죠. 신지아의 문제점이 뭐였었는지. 자, 일단 점프 방향이 이 방향인데, 신지아가 3차에서 보였던 문제점은 뭐냐면, 원래 지난 시즌에 거의 요렇게 내려왔어요. 착지가. 그러니까 회전을 거의 다 채우고 내려왔던 수준이었죠.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그 3차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나 뭐 요 정도로 내려오는 것들이 점프가 다수 있었고, 이런 점프들이 요렇게 돌아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몸의 중심이 이렇게 나갈 때 거리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지거나 연결 점프가 트리플이 안 되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파워 포지션의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라고 표현하면 좀 아닌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신지아 편 할 때 했던 건데, 자, 이게 1번, 2번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3번, 그 다음 4번을 그리자면, 네,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대략 이 무릎의 각을 보고서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 상체가 더 눕거나 더 그거 하거나. 근데 좀 이거는 사실은 좀 이 정도고 이거는 더 눕죠.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지난번엔 이 3번을 안 그렸어요. 3차 주니어 그랑프리 할 때는 3번을 안 그렸는데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번엔. 왜냐하면 1번의 투르소바 기준입니다. 투르소바. 투르소바 기준으로 3플립이 자세였고요. 2번의 경우에는 이게 3, 3러츠, 트리플러츠였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투르소바 기준으로 4회전이었어요. 4번이. 3번은 뭐냐? 김연아 기준의 3회전 러츠 플립입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같은 경우는 여기가 거의 90도까지 오는 경우고 90도가 되기 전에까지 내려오고 이거는 거의 많이 안 굽히고요. 요거는 90도가 붕괴될 정도로 많이 굽히는 겁니다. 일단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3차 주니어 그랑프리 할 때 신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어, 좀 요 2번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2번 정도? 1번은 너무하지 않냐 그런 얘기였었어요. 간단하게. 즉 파워 포지션이 2번에서 1번으로 가면서 좀 떨어질 때 내려오는 회전각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거 요게 이랬다가 이랬던 게 그 원인이 아닐까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프리로테였습니다. 프리로테. 프리로테가 신지아는 원래 요렇게 들어와서 쭉 돌아서 한 이 정도까지는 돌려주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3차에서는 이렇게 돌려주지 않고 뭐 여기까지만 돈다거나 여기까지만 돈다거나 이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상은 이거예요. 증상은 이건데 원인으로 제가 언급했던 거 두 가지는 프리로테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파워 포지션이 2번에서 1번으로 갔다는 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봤던 증상이고 원인은 프리로테와 파워 포지션이 바뀐 거라고 저는 진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역시나 필요할 때마다 3차랑 비교할 겁니다. 자, 연기는 각자 알아서 보시고, 네. 자, 이게 이제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죠. 자, 보면 일단 그냥 점프를 볼 겁니다. 이건 좀 느린 화면 쪽인데 느린 화면은 안 털어져 있어 그렇거든. 일단 프레임 단위로 좀 볼까요? 자, 일단은 네. 지금 아웃에서 시작했죠. 네. 그냥 전에 제가 얘기했던 B형입니다. A, B. 혹시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귀찮아. B형이에요, 신지아는. 네. 여기까지는 아웃이거든요. 지금도 아웃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웃이에요. 네, 여기쯤이면 이제 거의 중립 근처일 거예요, 아마. 그러고 점프 높이는 높죠, 트리플에선. 예. 그다음에 역시나 신지아도 톨을 안 내리죠, 많이. 예. 이 정도면 많이 안 내리는 거예요, 과거 선수에 비해서. 그러나 일본 애들보다는 좀 내리는 편이죠. 예. 근데 지금 이거하고 이거의 중간 프레임을 생각한다면 뭐 썩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뒷날은 들린 채로 이미 이 각으로 들어왔으니까 뭐 점프 회전은 충분하게 보이죠. 예. 거의 그냥 쭉 진행 방향으로 빠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 경우도 제가 아직 안 닿았어요. 예. 이거하고 이거 한 중간쯤으로 왔겠죠. 날이 닿았을 건. 잘 빠졌고요. 이 빙판에 그려진 것만 봐도 잘 뺐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근데 왜 자꾸 신지아는 이 점프 동선이 왜 자꾸 펜스 근처에서 보이죠? 너무 불안하게 보이는데. 일단 심판들이죠, 이게. 예, 심판들이 이쪽 면에 있네요. 예, 이거는 생각하면서 봅시다. 자, 그다음에 이건 뭐 더블 악셀인데 뭐 더블 악셀이야 뭐 딱히. 지금 이 더블 악셀 뛰는 거 보면 진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신지아 간략 정리라고 어린 시절 거 다룬 거 있죠? 어린 시절 거.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더블 악셀을 뛰고 트리플 뭐 토룹 살코 뭐 러츠 플립 다 랜딩하는 단계까지 갔는데도 더블 악셀이 굉장히 미숙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럴 때 보면. 자꾸 이게 뭐야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다르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뛰잖아, 편하게. 예. 그리고 더블 악셀 같은 경우도 지금 확실히 예, 여유 있게 들어오고 있죠. 예, 일단 빙판에 그려진 궤적 예, 살짝 인으로 갔다가 아웃으로 돌린 거 있고 아 참 이거 전에 이거 봅시다. 예. 자, 이게 바로 그 파워 포지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쇼트거든요. 자, 이거하고 이거 이게 3차에서의 쇼트 러츠 자세거든요. 토픽이 됐을 때. 물론 이게 23프레임, 25프레임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모바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 구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가서 이 영상을 보시면 명확하게 3차 때가 좀 더 서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신지아가 6차에서 쇼트 러츠에서 보이는 이 파워 포지션은 이거에서 몇 번에 해당하냐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 중간쯤이에요.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솔직히 좀 아쉽거든요. 제가 원했던 건 2번 정도까지 갔으면 했어요. 근데 다만 이게 박빛나 팀에서 어떤 걸 지금 예정해 두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깊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1번, 2번, 3번, 4번으로 갈수록 있잖아요. 요 앞뒤 간격도 달라지거든요. 이 앞뒤 간격. 나라고 토픽 간의 간격이. 근데 이게 나라고 토픽하고 앞뒤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러처 아웃 엣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워 포지션 2번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가 이거 A형, B형 얘기했을 때 B형에서 여기서 찍으면 아웃 엣지고 여기면 어텐션, 여기면 뭐 롱 엣지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여기냐 여기냐는 다를 거 아니야. 파워 포지션이 조금 더 누워 있을수록 이쪽으로 좀 보낼 수 있거든요. 살짝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멈춘 화면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쇼트 때보다는 살짝 더 그거다라는 거죠. 이 쇼트 때 이게 좀 너무 이상했어. 내가 보기에는. 일단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쇼트에서 룹인데, 아니지. 이 러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요. 왜 더 얘기해야 되느냐면, 잠깐만요. 림 파일. 자, 보십시오. 이게 3차인데, 3차 쇼트에서 신지아가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 6차 와가지고 생겼잖아요. 이 어텐션이. 근데 그 기억나세요? 제가 5차 그랑프리 다룰 때 치바모네 편에서 치바모네가 그 나왔잖아요. 어텐션이. 봅시다. 자, 치바모네가 여기 보면 이게 지금 5차 그랑프리인데 치바모네가 쇼트에서 트리플러츠에 어텐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잠깐만 한번 볼까요? 치바모네 쇼트 거를. 여기서 네, 네.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이때 기억나세요? 내가 5차 그랑프리 치바모네 편 할 때 이때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어텐션이면 신지아 다 어텐션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엄밀하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게는 치바모네는 좀 억울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왜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3차 때하고 5차 때하고 그러니까 3차와 5, 6차 간에 뭔가 판정 성향이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자꾸 심판들이 한번 경고성으로 던지는 느낌도 좀 있을 정도로 좀 뭔가 달라요. 판정 성향이. 다시. 이게 말이죠. 음,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시마다마오 걸 또 꺼내야 되나? 시마다마오 거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자. 시마다마오 러츠를 잘 보세요. 자, 여전히 B형이죠? 그죠? 자, 여기서 갑자기 인, 아웃으로 딱 틀었죠? 했어. 앞뒤 간격도 별로 없거든요. 사실 시마다마오 역시도 좀 엉거주춤한 자세가 됐지만 뭐가 있냐면 이 무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릎을 열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자 역시나 이 방향이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본다 칩시다. 예. 자, 이게 다리가 11자로 있다고 쳐. 이게 무릎이에요. 이게 왼쪽 무릎이에요. 그러면 무릎이 이게 살짝 일로 와가지고 몸의 가운데 쪽을 가려주는 게 닿는 거고 나가주는 게 연다라고 보면 돼요. 닿는 거, 여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11자로 있을 때 기준이고 날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법령적으로 표현하려면 뭐가 있냐면 이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 방향이냐 아니면 이 방향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왼쪽 무릎이 몸의 안쪽 방향 쪽을 보느냐 바깥 방향짝을 보느냐인데 이건 제가 굉장히 이해를 위해서 크게 그린 거고 실제로는 거의 이 정도만 되어도 엣지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살짝씩의 차이거든요. 정말 이것도 제가 굉장히 크게 그린 거예요. 거의 직선 형태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시마다마오는 최소한 몸의 이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최소한 정면 쪽을 바라보는 방향에 있거든요. 그럼 살짝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아웃엣지가 보여요. 이게 확실하게. 근데 지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물론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 다만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처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그냥 중립으로 보여요. 그냥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어텐션 판정에 대해서 저는 눈꽃만큼도 뭐 불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3차 때도 불안했거든요. 솔직하게. 지적을 안 했을 뿐이지. 왜? 3차 때는 그게 지금 핵심 주요 쟁점이 아니었어요. 주요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거지. 계속 불안했었어요, 저는. 그렇고.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 프리에서 마지막 러츠를 보면은 좀 발목을 꺾는 것 같다. 뭐 이런 댓글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그렇거든요. 어쨌든. 예. 이제 룹으로 가서 자, 이 룹이 어디 갔어? 예. 이 룹이 또 이제 그 사단을 일으켰죠. 커터 Q가 떴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 방향으로 가는데 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토픽이 된 건 이 방향인데 딱 떨어진 건 이렇게 틀었죠. 그죠? 자, 이걸 통해서 또 할 게 또 얘기가 많은데 첫째, 칭찬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진행하는데 거의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뒷날이 들린 상태였죠. 토를 좀 내렸으니까 약간. 이거를 이렇게 탁 틀면서 잘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칭찬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애초에 토를 안 내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토를 안 내렸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또 뭐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5차에서 시마다마오 쇼트 러츠하고를 잠깐 볼게요. 자, 시마다마오가 쇼트 러츠에서 Q가 나왔죠. 이때 제가 무슨 얘기 하던가요? 5차에서 시마다마오 러츠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 했죠? 이거예요. 이거 Q 나온 거. 자, 2차 때하고 비교해서 이 토픽을 이렇게 내려왔죠. 지금 딱 보면 지금 신지아 룹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내려오는 게 이게 이거하고 지금 시마다마오의 그 삭제 장면 비슷하다고요. 이게 Q가 나왔다고 5차에서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테크니컬한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거 테크니컬에게 Q가 나온다는 거예요. 5차하고 6차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Q 나온 거 가지고 또 불만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5차와 6차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심판 판정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착지가 됐을 때 심판들이 뭔가 그러니까 과거라면 이게 그냥 Q가 없고 언더만 있었던 시절에는 이게 아무런 판정이 안 나오고 넘어갔던 경우가 많았어요. Q라는 판정이 나오기 전에 쿼터 판정이 있기 전에는. 근데 Q가 나오고 나서는 어떤 게 있냐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심판이 Q를 던져.
던져놓고 패널에게 떠넘기는 거지. 이들이 알아서 판정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착지가 심판에게는 애매하게 보일 수 있고, 사실 이렇게 틀었을 때도 이게 지금 뒷날이 내려앉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라면 그냥 넘어갔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마다마오 역시도 5차 때 당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신지아에게만 가해지는 판정이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냥 저는 이런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연기는 뭐 각자 볼 거니까. 예. 자, 이거는 이제 프리입니다. 이제 프리로 온 거예요. 프리를 얘기해 봅시다. 네, 최근 보니까 지아가 악셀 뛰는 게 상당히 많이 능숙하네요. 근데 확실하게 과거의 선수보다는 적게 내리지만 일본 애들에 비하면 톨을 좀 내리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일본의 3명, 시마다마오, 치바모네, 에이미 나카이하고 신지아는 가는 방향성이 좀 다른 스케이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다른 방향성이 왜 가장 다르냐? 트리플에서의 높이를 안 만드는 게 일본 3명이고 트리플에서 높이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게 신지하기 때문에 톨을 아예 안 내리고 일본 애들처럼 거의 뭐 날착지하는 것이 신지아에게 정말 좋은 것이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점프가 이제 플립이죠? 예. 룹인가? 룹. 자, 이거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느린 장면 볼게요. 이거 기억하시고. 이게 지금 쇼트에서 룹이 톨을 좀 내리면서 요렇게 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금방 잘 뺐다고요. 무리 없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톨을 좀 안 내렸더라면 룹 같은 경우 한 요렇게는 들어왔을 거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한 거고 이제 프리에서의 룹을 봅시다. 프리에서의 룹을 보면 요 방향에서 네, 지금 여기도 조금 내리는데 예, 이 경우는 이거하고의 이제 중간 프레임이니까 거의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프리에서는 거의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프리에서는. 그럼 뭐가 어떻게 돼요? 그냥 문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판정이 안 나오죠. 신자의 룹에는 아무 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도 잘 났잖아. 1.40. 자, 에이미 나카이 같은 경우에 트리플 룹에 1.19잖아. 신지아 1.40. 신지아가 더 잘 나와요. 계속 비교해보면 신지아가 가산점이라는 걸 더 잘 받습니다. 냉정하게.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살코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같은 경우 살코 느린 장면이 없는데 이건 3차거든요. 3차의 풀인데 이거하고 해서 대체 뭐가 문제여서 실패했는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답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왜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살코는. 그래서 살코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점프가 실패할 때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만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큰 이유 없이도 실패할 수도 있고 다 잘했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뭔가 어긋났는데도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일입니다.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자, 다음에 이제 트리플 플립인데 이게 아마 뒤에 더블터 더블롭이 붙는 거죠. 네, 요거예요. 1.06 가산점짜리. 자, 여기서도 네, 이걸 보면은 확실히
지난번 3차보다는 그거 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도 예. 이거는 살짝 크로스에 비스무리하게 들어왔지만 걔도 뭐 지금 뭐 요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왔지만 뒷날이 들려 있거든요. 이런 거는 빼기가 쉬워요. 빼기가 쉽다라는 거. 날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뒷날이 살짝 들려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탁 빠지죠. 네. 어쨌든 잘 뺐다는 겁니다. 예. 잘 뺐고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지. 여기서는 지금 엣지 방향이 안 보이죠. 심판들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심판들이 여기 있으니까. 예. 자, 일단 그렇고 다음에 이제 지난 3차에서 문제가 됐었던 트리플러츠 트리플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 엣지 상태에서 보세요. 이것만 봐도 보이죠? 일본 애들하고 신지하고는 달라요. 다른 방향성에 있기 때문에 신지아는 일본 애들처럼 이거를 여기까지 들잖아요. 그럼 도약이 안 될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신지아의 러츠 교정을 토픽을 낮게 드는 걸로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잠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것만 얘기할게요. 자, 이혜인 얘기 잠깐 할게요. 이혜인. 갑자기 뜬금없이 웬 이혜인이냐 하겠죠? 네. 자, 이거 지금 어, 자, 음, 제가 갑자기 이혜인을 다루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혜인이 러츠 뛸 때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2020년에 종합선수권 때입니다. 1일차 5호 공식 연습 얼음풍경님 영상이고요. 자, 잘 보세요. 자, 토픽이 어디까지 가요? 토픽 높죠? 그죠? 거의 힙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최근에 이혜인 그 핀란디아 트로피인가? 그쪽 영상들 찾아보세요. 이혜인의 이 토픽이 지금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내려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리던 애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리거든요, 지금.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러츠 교정을 하려고 한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죠? 제가 그 핀란디아 트로피 영상은 제가 다른 사람 유튜브 거 제가 틀기 싫어서 제가 안 트는데 그냥 검색을 해보라고. 예. 자, 이혜인 핀란디아 트로피 자, 이렇게 검색하면 뭐 나올 거야. 이 사람들 거 찾아봐. 그러면 이혜인의 지금 러츠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렇게밖에 안 올라와. 여기 있거든 토픽이. 내 영상을 최근에 몇 번만 봤어도 알잖아 이제. 아 이혜인도 B인데 여기 찍으려고 여기를 지금 목표로 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를. 그래서 토픽을 낮게 하는구나 보이지 결과가. 그러니까 뭐 이유가 보이잖아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럼 이게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합니까? 일본의 3명이 모두 토픽을 낮게 가져가고 있어요. 너무 보이죠? 러처 때문이라는 거. 이혜인도 그러고 있어요. 러처 때문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러츠를 교정하기 위해서 토픽을 낮게 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선수나 코치 쪽에도 퍼졌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러츠 엣지 교정을
발목을 꺾기만 하던 과거 한 10여 년 전 방법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토픽을 낮게 가정하는 방법이 퍼졌다. 두루두루. 이미 10년 전쯤에도 그런 선수가 있었고, 카렌첸 같은 경우도 있었고, 아사나마오도 은퇴하기 전에 토픽을 거의 극단적으로 낮췄었고, 아사다마오가 은퇴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야. 아사다마오도 이미 썼었던 방법인데 최근에 일본 피겨계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도 토픽을 낮게 들어서 러츠를 교정하겠다는 선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의 내내망상이 아니란 거예요. 1번, 2번, 3번에서 1번에서 토픽을 하기 위해서 토픽을 낮게 가져가는 게 저의 내내망상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이혜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물론 핀란디아 트로피 가니까 그 영상을 보면 이혜인이 축이 이제 좀 서면서 넘어지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어? 토픽을 낮게 하는 것이 이미 거의 퍼졌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지아 같은 경우는 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토픽을 낮게 드는 걸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이상적인 건 A죠. A를 하면 좋고, 근데 A를 할 때는 확실히 무릎을 열어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무릎 보는 방향이 약간 바깥쪽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신지아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이런 큰 변화를 줄 만한 상황도 아니고, 러츠 엣지 교정해봐야 점수가 몇 점 올라간다고. 차라리 트리플 악셀을 하나 성공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별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다시 신지아의 6차 그랑프리 후반부 첫 번째 트리플로 돌아와서,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아우데찌에서 올라가고 있죠. 아우데찌에서 올라갑니다. 여전히 B예요. 예, 올라갔고 정점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탁탁 몸이 이쪽으로 넘어오죠. 예, 지금 거의 이 정도예요. 이거하고의 중간쯤의 자세인데 보면 확실하게 3차 때 아까 3차 쇼트에서의 그 모습보다는 파워 포지션이 지금 거의 1번, 2번 사이쯤에 있죠. 네, 그렇고 다음에 떨어질 때도 보면 지금 아직 닿지 않았는데 크로스니까 떨어졌을 때는 여유가 있게 들어오는 게 보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들어왔는데 뒷날이 들려 있거든요. 그러면 날착지로 요렇게 들어오는 거랑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다? 여유 있게 들어왔다. 그래서 잘 뺐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연결토를 보면 항상 불안해 나는 신지아가. 이게 뭐냐면 이 첫 번째 트리플을 착지하고 나서 미끌리면서 이렇게 트리플을 뛰는 선수들이 회전축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좀 최근에 보면 신지아가 자꾸 회전축이 앞으로 누워요. 이렇게 연결 트리플토가. 음, 저는 불안하고 왜 자꾸 펜스 근처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솔직하게. 왜냐면 점프를 착지할 때마다 자꾸 펜스로 가는 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착지했죠? 네. 여기가 트리플토 착지 장소여야 돼요. 근데 지금 러츠 착지 장소잖아, 여기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수가? 불안하다고요, D가. 불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방향을 틀려고 해요, 무리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로 뛰었다. 여기서 착지했다. 그럼 일로 빨리 틀려고 한다고, 선수가. 그러다가 오히려 더 착지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아사다마오가 심판들한테 달려들듯이 트리플 악셀 뛰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심판들한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를 타라소바가 그때 말했었는데 정말 그 이유인가?
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좀 어쨌든 간에 이 러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심판들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심판들이 이쪽에 있고 약간 대각 방향으로 뛰죠? 그럼 심판들 눈에는 이게 엣지가 잘 안 보이겠죠. 헌데 그래 따지면 쇼트에서도 잘 안 보이는 각이었거든요. 그럼 왜 쇼트에서 어텐션이 나왔을까? 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건 그냥 저의 저의 그냥 내내망상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의 내내망상일 수 있는데 3차에서 엣지 판정 안 나왔던 거에 대해서 심판들 쪽에서 복귀하면서 말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차에서. 그래서 이때는 한번 경고성으로 한번 날린 건 아닌가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랑 응? 이거랑 쇼트랑 뭐가 차이가 나? 똑같아. 솔직히 똑같다고. 지금 쇼트 러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자, 이것도 심판들 이쪽에 있어요. 예. 무슨 차이야? 오히려 쇼트 쪽이 더 중립이고 오히려 프리 쪽이 약간 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지아가 뭐 점프를 정말 뭐 문제가 있어서나 또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 좀 경고성 같아요, 그냥. 저의 내내망상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쇼트가 아니라 3차에서 심판들이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이걸 볼 수 있었던 게 프리에서의 러츠 정도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잠깐 여기 있지. 예. 자, 이 마지막 러츠거든요. 3차의 마지막 러츠. 이 경우에도 심판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있으니까 비교적 잘 보인다고요. 지금 아웃인데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중립 근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게 심판들 눈에 보였거나 또는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이게.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 부분이 나중에 말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심판들 사이에서. 그리고 심판들은 이렇게 카메라에 남아야지 복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결과 때문에 정작 다음 대회에서 엣지 판정 나오는 선수들 꽤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점프 결과를 가지고 뭔가 얘기가 나오기보다 전 대회 결과가 여기서 판정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좀 그런 거가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점프로 넘어갈게요. 다음이 이제 트리플 플립에 더블 악셀 붙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트리플 플립. 제가 치바 모네 편에서도 얘기했고, 에이미나카이 할 때도 얘기했지만, 신지아도 러츠 교정을 이래저래 좀 했기 때문에 플립이 변질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참,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됐는지. 자, 턴을 했어요. 턴을 했는데, 인이에요, 살짝. 그리고 보는 무릎 방향도 이 방향이고요. 약간 살짝 닿는 듯한 느낌이고 이게 드러나가죠? 지금 인이잖아요. 그죠? 턴을 했는데 인이야. 그러면 제가 그동안 말했던 이론대로 하면 토픽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하는데 지금 나가죠. 지금 날이 나가다가 그러니까 날이 지금 이렇게 틀어져서 중립 아웃으로 가려다가 날이 흘러나가요. 날이 이렇게 흘러나간다고. 흘러나가서 이게 아웃으로 가는 거를 방지하는 그리고 무릎은 계속 닫고 있고요. 예. 지금 이거하고의 중간 프레임이 토픽 타이밍일 거예요. 이거는 이미 토픽 되고 난 이후일 거고 이건 토픽 전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직은 인이라고 봐줄 수 있어. 아직은. 그러나 불안합니다. 왜?
다리 방향이 이 방향인데 다리 이제 스케이트 하는 요렇잖아요. 이런 게 바로 러츠 교정을 했던 선수들의 어떤 후유증 같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김채연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플립 뛸 때. 그래서 제가 김채연의 플립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나 아직은 인이다. 아직은. 예. 그리고 지금 예. 프리로테 해주는 것도 보면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네. 제가 아까 앞에 3차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프리로테 관련된 얘기를 해놓고서 정작 프리로테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 예, 요 방향으로 들어와서 프리로테를 이렇게 해주고 있죠. 예.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프리로테를 여전히 덜해요.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의 크로스 형태로 떨어졌지만 톨을 내렸죠. 그리고 탁 했을 때는 이렇게 돌아갔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톨을 내리면 여유 있게 떨어진 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느린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프레임 단위로. 심판은 이러질 못하거든. 그래서 쇼트에서의 쇼트에서의 이 룹처럼 이런 게 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5차 때 시마다마오나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느린 화면을 보지 못하는 현재 판정에서는요. 심판에게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톨을 안 내리고 거의 날로 착지하는 것이 회전을 더 많이 충족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트리플에서 점프 높이가 오히려 낮아지는 겁니다. 왜? 트리플에서 점프 높이가 높아지면 날착지가 힘들어지거든요. 날착지했을 때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의외로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트리플에서의 높이는 어차피 낮춰. 트리플에서의 점프 높이는 낮추고 대신에 프리로테를 많이 하는 거지. 프리로테 많이 한다고 누가 지적을 해 지금. 지금 피겨 현실은 프리로테가 절대 흠이 아니에요. 현재 피겨는. 프리로테 작살나게 하는 애들이 올림픽 메달 받고 있어. 현실입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트리플을 낮게 뛰어. 그렇게 해서 아낀 힘으로 고난이도 점프를 뛴다는데 지금 신지하고 뭐가 안 맞죠? 이 방향이. 방향성이. 다시 신지하 얘기로 돌아오고 네. 자, 지난번 때는 그 신지하가 시퀀스로 더블 악셀 들어가는 게 조금 서툴러 보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되고 깔끔하네요. 예. 아, 그리고 잠깐만. 악셀 뛸 때의 프리로테를 보면 네. 확실히 에이미 나카이보다는 프리로테를 안 해요. 많이. 그다지. 예. 저는 에이미 나카이가 제가 파워가 있는 편이라고 했죠. 시마다 마오급은 아니지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파워를 순수하게 비교하면 저는 신지아보다도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이미 나카이의 파워는. 그러니까 지금 신지아가 좀 더 프리로테의 어떤 그런 요령이라던가 좀 더 회전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미되면 좀 고난이도 점프 좀 도전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있는데 저는 솔직히 러츠하고 플립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은 아닌데 그래도 트리플 악셀하고 쿼드토 쪽은 조금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냥 다음이 이제 마지막 단독 러츠죠. 자, 이거는 뭐 이미 그 앞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발목을 좀 꺾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네. 네. 발목 꺾는 게 보이죠?
근데 잘 보시면 앞에 다른 너츠들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발목을 꺾는 게. 발목을 꺾는 게 아니라 그냥 상체가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고 발목을 꺾는 게 안 느껴진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예 노골적으로 꺾었죠. 심판이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보기 좋은 방향이니까 라는 게 좀 노골적으로 느껴지죠. 노골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목을 살짝 꺾어주는 형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돼? 약간 한자로 치면 이런 느낌의 네, 됐어요 그냥.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요런 느낌이 나옵니다. 다리 모양이. 그리고 이때는 좀 파워 포지션이 이거를 하느라 그래서인지 다시 1번 쪽으로 좀 갔어요. 파워 포지션이.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잘 들어왔죠. 예. 지금 이 방향이 지금 거의 크로스인데 날이 떠 있죠. 안 닿았어요. 그리고 보면 아까 다른 점프에 비해서 톨을 안 내리고 있어요. 예. 톨을 좀 안 내리니까 어때요? 훨씬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물론 지금 이게 이거하고 이거의 중간 프레임일 거예요. 실제 닿은 건. 그래도 이렇게 들어왔을 거라고요. 예. 지금 이거랑 해서 좀 중간 프레임 요 정도. 진행 방향. 훨씬 여유 있게 들어온 거죠, 어쨌든. 예. 이거 지금 이렇게 날이 닿고 나서 뭐냐, 이 발목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까 다시 좀 돌아가면 자, 어. 이렇게 닿는 거랑 이렇게 닿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닿으면 여기가 발목이죠. 그죠? 여기가 발목인데 이 발목이 자, 만약에 이렇게 1번처럼 내려왔다 치자고요. 1번처럼 1번처럼 내려와 가지고 요렇게 내려왔어. 예? 1번처럼.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여기서 날이 닿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느껴지거든. 느린 화면 안 보고 그냥 보잖아. 그럼 이 발목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 틀어지는 게 느껴져요. 영상에서. 느낌이. 그런데 지금 2번처럼 와가지고 2번처럼 오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탁 이렇게 빼면은요. 그냥 이렇게 돌아 나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도는데 발목이 여기서 이렇게 돌잖아. 짧게 돈다고. 발 뒤꿈치가. 그러니까 발목이라기보다 발 뒤꿈치라고 할게. 발 뒤꿈치가 이렇게 크게 돌고 여기는 짧게 돌아요. 그러니까 심판들 눈에는 1번보다 2번이 훨씬 회전을 채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아, 그럼 잠깐만 저는 화장실을 좀 갔다가 와서 좀 이어서 할게요. 네, 네, 돌아왔습니다. 예. 일단 신자의 6차까지의 어떤 이런 점프들 다 봤어요. 봤는데 이제는 좀 프로토콜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음. 자, 일단 신지아 같은 경우가 쇼트부터 볼까요? 자, 3차 쇼트예요. 70.41이죠. 가산점들 좀 보시면 되고. 자, 봅시다. 신지아가 점수를 어떻게 마이너스를 당했는지 보자고요. 신지아가 과연 점수를 칼질당한 건지 아닌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가장 뼈 아픈 거는요, 스텝을 넘어진 거예요. 자,
스텝이 넘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디덕션 맞았죠? 3레벨 됐죠? 그래서 가산점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몇 점 나왔어요? 2.03이죠. 자, 계산기 꺼냅니다. 자, 2.03이에요. 자, 그러면 3차에서는 4레벨 받고 1.28 가산점 받고 5.18이에요. 자, 그러면 5.18 빼기 2.03 하면 3.15 손해봤나요? 아니죠? 아니죠? 디덕션 1점까지 생각해야 되죠? 그럼 뭡니까? 4.15 손해봤죠? 자, 마이너스 폭입니다. 마이너스 폭. 4.15를 손해봤어요. 스텝에서 4.15 손해봤고, 자, 그 다음에 어텐션 나왔죠? 그래서 몇 점이니까 10.77, 11.70 대략 얼마예요? 예? 러츠 어텐션으로 인해서 몇 점 받았죠? 그러니까 감점이 얼마가 됐어요? 대략 1점이죠. 그러나 뭐 정확하게 0.93, 0.93이 감점이 된 겁니다. 손해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트리플 루비 커터가 나왔죠? Q가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5.32가 됐는데 이때는 얼마였어? 1.33 가산점 잘 받았잖아. 6.7이에요. 계산해 보자고. 6.72 빼기 어 뭐야 5.3이죠. 5.32 하면 1.4입니다. 1. 이 감점 폭을 한번 더해 볼게요. 자, 어디 갔나? 더하기 4.15 다시 더하기 0.93 하면 6.48이죠. 그죠? 6.48. 그러면 이번 신지아 3차 점수에서 6.48을 더해 볼게요. 6.48에다가 63.72를 더해 보겠습니다. 63.72는 70.2죠. 그러니까 70.2점이 나올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됐을 때하고 클린했을 때하고 PCS가 과연 같았을까? 가산점이 똑같았을까? 아니거든요. 이게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왔으면 다른 부분에서도 가산점이 조금씩 더 나오든지 PCS가 더 나오는지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신지아 점수는 70.41이 아니라 이것보다 오히려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텐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예 대놓고 벼르고 있었던 느낌이고, 물론 이 부분은 저의 어떤 음모론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쇼트만 놓고 보더라도 절대 뭐 신지아를 뭐 칼질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설명이 다 되잖아요. 이 Q가 왜 나왔느냐? 시마다마오도 5차에서 당했던 거예요. 비슷하게. 스텝, 이거는 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거고. 어텐션, 치바몬에도 당했고요. 자, 그럼 프리로 가볼까요? 자, 프리로 가볼게요. 자, 잘 보면 더블 악셀 0.9, 더블 악셀 0.99 조금 올랐죠? 트리플 룹 1.4, 트리플 룹 1.47 이건 뭐 비슷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잘 나오고 있어 가산점이. PCS 더 올랐어요. 자, 그리고 싱글 살코 이걸로 몇 점 날렸습니까? 싱글 살코 0.39, 트리플 살코 이때도 잘 받아가지고 5.28이거든요. 자, 그럼 5.28 빼기 0.39면 0.39 하면 4.89예요. 이거에서
4.89, 4.89. 예. 다음에 트리플. 이거는 이때가 문제가 있었던 게 이때는 아니지. 자, 8.30에 1.14, 1.06. 요건 조금 줄었네요. 그 다음에 뭐 스핀 가산점 0.91, 0.96 올랐고, 이때는 뭐 트리플러츠 뒤에 연결 그게 안 붙었으니까 제끼고요. 예, 제끼고. 근데 지금 보면 트리플러츠도 1.43에 1.29, 반동러츠 1.52. 잘 받았어,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 스핀도 1, 1.05, 0.96. 다 잘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점수 손해본 거는 4.89죠. 130점, 97을 더해봅시다. 130.97을 더하면 135.86이죠. 135.86.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신지아가 쇼트 프리를 클린했다면 에이미 나카이하고 거의 비슷한 점수가 됐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이미 나카이도 보면은 점수를 손해본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거 마이너스 0.15 당했는데 요게 어텐션이 안 나왔다면 가산점이 1점 이상 붙었을 거거든요. 그럼 한 1.3 이상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아슬하게 신지아가 지긴 했을 거야. 둘 다 완벽하게 클린이라면. 그럼 그 차이는 뭐다? 트리플 악셀이다. 트리플 악셀이에요, 결국. 차이는. 왜냐, 에이미 나카이가 쇼트는 신지한테 지는 거거든요. 에이미 나카이가 그 점수가 몇 점이었습니까? 그 쇼트에서 69점이잖아요. 클린하고 69점이거든. 70점을 못 넘기고 있다고요. PCS가 안 돼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쇼트에서는 신지아가 앞서. 왜? 트리플 악셀을 지금 주니어니까 쇼트에서 트리플 악셀을 안 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 보면 대략 제가 보는 신지아의 프리에서는 한 136에서 7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정말 깔끔하게 했다고 치면. 그런데 에이미 나카이는 137, 8이 나올 거라는 거지. 137에서 8 정도가. 그래서 프리에서 살짝 에이미 나카이가 더 앞서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수점 단위로 경쟁이 될 거예요. 둘이가. 둘 다 클린을 했다면. 그러나 에이미 나카이가 한 0.1점 이내 차이로 살짝 앞설 것 같긴 한데, 점수 나오는 모양새는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신지아가 만약에 이것도 없었다면 이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그거는. 또는 이게 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나오는 수준의 중증이라면 뭐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국 뭡니까? 신지아의 문제점, 고난이도 점프가 아쉽다는 거죠, 결국. 자, 고난이도 점프를 넣고 트리플 악셀 넣었고 안 넣었는데 둘 다 클린이라면 거의 점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뭐 신지아 쪽에서 좀 더 그걸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니어 가서 어떡할 거야? 시니어 가면 시니어에서는 쇼트에서도 트리플 악셀 뛸 건데, 이번에 뭐 올림픽에서도 그렇잖아요. 카밀라 발레바가 올림픽 금메달을 못 땄지만 쇼트에서 1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쌓아놨던 내신 능력도 있지만 쇼트에서 트리플 악셀을 뛰어 넣는 애가 유리한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지아의 이번에 이 좋았던 부분들은 지난 3차에서 보여줬던 문제점들을 거의 다 고쳤어요. 거의 다 고쳐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해. 왜냐하면 내가 2017년부터 입으로 떠들기 영상을 만들면서 러시아 애들하고 우리 한국 애들하고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쇼트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프리에서 어떻게 개선하는가, 또는 지난번 대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이번 대회에서 어떻게 개선하는가에서 그 개선하는 능력, 임시 처방하는 능력,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이런 얘기하면 꼭 내가 외국 애들만 뭐 시켜 세운다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명확합니다. 러시아 애들은 쇼트에서 뭔가 엣지 판정 나왔잖아. 프리에서 그거 안 나오게 하려고 애를 써. 그게 보여, 눈에. 또는 지난번 대회 때 있었던 거를 다음 대회에 안 나오게 한다고. 우리나라 애들? 그때 주니어 그랑프리 나왔던 우리나라 애들, 뭐 이문순이, 뭐, 김예림이니, 유영이니, 뭐, 다 엉망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애들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스핀 4레벨을 제대로 못 받았어. 국내 대회에서 나름 잘 뛰었던 연결 트리플을 랜딩도 제대로 못하고 회전도 다 인정 못 받고 막 개판이었어요. 그게 다음 대회에서도 계속 반복됐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은. 아니, 뭐 그때 투르소바처럼 뭐 쿼드토나 쿼드살코를 뛰냐 마냐는 그렇다 쳐도 트리플을 못 잡아가지고 어? 개, 그 진짜 개판을 쳤다고요 그때. 그것이 사실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게 한국 피겨의 수준이었다고. 그걸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신지아가 6차에서 하는 모습은 뭐냐면 최소한 3차에 있었던 문제점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 이건 뭡니까? 지난 대회에 있었던 문제점이 이번 대회에 안 나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에서의 마지막 러츠를 보세요. 프리에서의 마지막 러츠만 발목을 꺾죠. 더. 왜? 심판에게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상에 잘 남을 거고 나중에도 심판들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쇼트에서의 문제점을 프리에서 개선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게 보여지는 러츠만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음 대회에서 신지아의 러츠에 심판들이 눈에 불을 켜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면을 본다면 이제 그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신지아 코치, 그러니까 박빛나 팀이 밥값을 한 거고 일본식 표현으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표현하죠. 아, 제가 밥값 했네. 일본에서는 일해라. 일을 했네. 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지금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제 내가 걱정하는 건 결국 이대로 나가잖아. 1년, 2년 지나가면 에이미 나카이한테 그냥 밀려버릴 것 같아서 지금 걱정해요. 자, 고난이도 점프를 뛰지 않고 각 연기의 요소를 퀄리티 있게 하자. 말은 듣기 좋아. 말은 듣기 좋아요. 근데 그랬던 선례가 있죠, 러시아에서도. 알레나 코스톨. 알레나 코스톨이 쇼트에서 트리플 악셀, 프리에서 트리플 악셀 2번. 그래서 트리플 악셀 3번을 넣어가지고 2019년 그랑프리 파이널까지 우승했고, 막 그때 우리나라 기레기가 뭐 새로운 피겨 여제 탄생이니 지랄을 했지만, 결국 그때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월드가 안 열렸지만 러시아 내셔널이나 유로나 누가 먹었어요? 안나 셰르바코바가 먹었잖아. 결국 쿼드 뛰는 애가 먹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2019년 그랑프리 때만 해도 셰르바코바나 투루소바가 제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코스톨이 먹었는데, 해가 바뀌고 나서 유럽 선수권이나 뭐 러시아 내셔널에서는 결국 쿼드 뛰는 애가 가져갔다는 거야, 타이틀을. 자, 지금 신지아가 트리플 악셀을 안 뛰고 쿼드도 안 뛰고 쇼트에서 70점 초반대, 프리에서 135점에서 8점 정도가 가능한 선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점수가 더 어떻게 올라갈까요?
월드나 올림픽 같이 점수 인플레이션이 있다 해도 쇼트에서 한 72, 3, 4점? 프리가 한 140점 근처? 난 그래 보이거든요. 지금 신자에게서 제가 보는 한계는 그거예요. 더 이상의 점수 성장 폭이 없다는 거.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이야 러시아 애들 안 나오지. 러시아에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제. 지금 일본만 해도 신지아하고 비슷한 점수대를 받는 애가 2명이 있고 신지아보다 10점, 15점 더 10점 한 15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애가 한 명 있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금메달은 힘들고 은메달 은메달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은메달이 아니라 동메달도 장담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이면. 왜? 고난이도 점프가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괜히 지금 연기도 다 보고 나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끊느냐. 자, 제가 우리나라 한국 선수 중에서 제 기준 안에 들어와서 제가 찾아보고 있는 선수 얘기했죠. 6명. 이문수, 김예림, 유형, 이혜인, 윤하선, 신지아. 근데 앞에 4명은 이미 나이 먹었어요. 더 성장하기 힘들어요. 윤하선. 솔직히 윤하선도 지금 기대가 안 되거든요. 요즘 하는 꼬라지 보면. 그냥 삽질하고 있어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윤하선이 앞에 4명을 부수면서 그 틈에 파고드는 거였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지금. 굉장히 삽질하고 있고 헤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남아있는, 성장폭이 그래도 남아있는 애가 신지아 뿐이거든요? 한 명 남았다니까, 이제? 신지아 한 명? 그리고 신지아에게서는 일단 파워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지금 계속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야. 저 파워를 이용해서 트리플 악셀하고 쿼드톡까지는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해되십니까? 제 말 뜻. 뭐 솔직히 말해서 박빛나 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다만 최근에 신지아가 받아내고 있는 여러 가지 메달들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러시아 애들이 안 나와서거든요. 냉정하게. 그렇잖아. 지난 시즌 같은 경우 뭐 주니어 그랑프리는 러시아 애들이 있었지만 주니어 월드는 러시아에 없이 치렀고 지금도 러시아 애들이 없고 러시아 애들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지금 소피아 아카티아바하고 베로니카 질리나하고 그런 애들이 나왔다고 쳐. 근데 이 애들 말고도 스케이팅의 퀄리티는 엉성한데 트리플 악셀하고 쿼드토를 뛰는 애들이 여럿 있거든. 그런 애들이 다 주니어에 몰린다고 생각해봐. 심지어 자격증 카밀라 발리에바가 아직 주니어 뛸 수 있는 나이라는 거 알죠? 다들? 물론 올리는 없겠지만 이미 시니어를 갔던 애니까. 뭐 그런 쪽의 규정은 제가 잘 몰라요. 이 얼마나 지금 딱 뭐라고 해야 돼? 내 머릿속에 천장이 딱 닿아 있는 느낌이라니까? 머릿속에, 머리 위에? 머릿속이 아니라 머리 위에? 지금 유리천장 같다고, 이게. 고난이도 점프를 뛰지 못한다는 것에 의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이 한계가 느껴질 정도로 완성형에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제는 완성형에 가까워졌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의 성장폭이 없다는 거지. 이대로는. 근데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토를 넣으려고 들면 지금 트리플에도 약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제가 아까 일본 애들 얘기했죠. 트리플에서 높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대부분. 왜?
체력을 아껴야 되니까. 트리플 악셀하고 쿼드토 같은 거에 힘을 몰빵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타입의 점프가 아니에요, 신지아가. 제가 아까 그 쇼트나 이 프리에서도 파워 포지션이 1, 2번 사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2번을 추천했었거든요. 헌데 2번이라는 파워 포지션도 애매한 게 아, 결국 지구력이란 말이죠. 고난이도 점프 뛰고 트리플에서도 2번 파워 포지션을 취할 만큼의 지구력이 있는가? 이건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하여간 이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자꾸 이제 일본 애들 편만 든다거나 러시아 애들만 뭐 높게 본다거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 간단하게 말할게요. 신지아가 일본 애였잖아. 내가 관심 가졌을까? 한두 번 보고 연기력 좀 괜찮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안 봤을 거야. 솔직히 알죠. 제 이번에 블로그에서도 이번 시즌 놔두고 기대할 만한 주니어 쪽 유망주 추천해 달라 했을 때 별로 말이 없어가지고 신지아하고 시마다 마오만 보면 되겠네 했던 사람이거든요. 에이미 나카야하고 치바모네는 제 관심에도 없던 애들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 왜? 한국 애가 아니니까. 신지하고 비슷한 점수대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인데 외국 애라서 관심이 없다고 나는. 한국 애라서 좀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외국 애들이 나한테 관심을 받으려면 한국 애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자연스럽게 한국 애들보다 잘하는 외국 애들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외국 애들에게 더한 평이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내가 왜 그런 걸 놓고 그걸 이해하지 않고 내가 뭐 한국 애를 깎아내린다거나 외국 애만 뭐 띄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난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엄연하게 국제 심판들이 주는 점수를 놓고 보더라도 그 평가는 자명하거든. 뭐 어쨌든 이 얘기가 너무 쓸데없이 길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말을 많이 줄인 거거든요. 더 얘기해봐야 뭐 쓸데없는 얘기가 되니까. 일단 신지아에 대해서 얘기는 제가 이렇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말하지만 신지아가 고난이도 점프에 이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이번 시즌 남아있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이나 주니어 월드를 말아먹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왜냐면 이게 나이 먹어서는요. 안 돼요. 새로운 점프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신지아에게서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어 과연 고난이도 점프를 얼마나 들이댔을까? 얼마나 목숨 걸고 해봤을까? 일본 애들이나 러시아 애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신지아는 파워가 없는 애였거든. 내가 보기에도. 근데 올해 4월 주니어 월드 때부터 보면은 애가 파워가 없는 애가 아니야. 파워가 붙었어.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파워가 없고 비리비리해 보였으니까 그래 넌 그냥 그 정도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거든. 이젠 좀 욕심을 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아휴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 일단 대충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랑프리 파이널에는 신지아가 출전이 됐겠죠? 금은이니까. 예. 금 하나, 은 하나니까. 예.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때 다시 한번 신지아 좀 나아진 모습을 더 기대해 봅시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